네, 2022년 4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해양 주권, 해양 국익, 방기, 포기를 고발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과 맺은 어업협정에 대한 지도를 토대로 우리의 해양 주권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은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일본하고 새로운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해협정이 기한이 만료돼서 새로 맺습니다. 그때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양쪽에 확정 짓는데, 이 서로 양쪽에 섬이 있어서 그 폭이 200캐리 합치면 400캐리가 안 되는 곳에는 중간 수역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간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2001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이 서해도 200캐리가 안 되거든요. 400캐리가 안 되거든요. 그 중간은 쭉 나누다가 안 되는 곳은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했습니다. 이 한일 어업협정하고 한중 어업협정은 어업에 대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어업 외의 것은 서로 합의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저에서 석유를 채굴하거나 뭘 설치하거나 이런 건 못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쪽이 확실하게 자기네 EEZ라고 확인한 데에서는 해도 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거는 EEZ가, 배타적은 내가 독점하는 거잖아요. 배타적으로. 경제수역, 내가 경제주권을 다 갖는 겁니다. 내 정치적인 영해는 12캐리까지지만 경제주권이 가는 곳은 200캐리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은 그 경제주권이 통하지 않는다. 단 어업권만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1년하고 2001년에 중국과 맺었는데, 이때는 어업에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했었죠. 자, 이 지도에서 잘 보시면은 서해에 1광구, 2광구, 3광구가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이 회색으로 굵게 그은 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우리의 EEZ로 보는 겁니다. 근데 EEZ로 앞으로 이제 중국, 일본하고 나눠서 한다면, 근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중간 수역을 두고 있고 잠정 수역을 두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옛날 박정희 정부 때 만든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가 서해에 있고, 그 다음에 7광구가 남해에 있고, 5광구하고 6광구는 제주도 서쪽에 5, 6광구, 포항 앞바다에 6광구 다시 있고, 8광구가 동해에 있습니다. 이 2광구가 군산 앞바다 쪽에서 있는데, 이 2광구 지역에 여기가 바로 잠정 조치 수역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중국이 석유 시추선을 갖다 놓고 석유 캐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2001년에 맺은 한중 어해협정 때문에 우리도 이쪽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참 많았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그전에 몇 사람들 만나갖고 군산 석유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석유 시설을 하려다가 이게 한중 어해협정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었고, 중국도 한번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거를 살살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모를 수는 있죠. 근데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난 3월 14일 해양부, 옛날 수산청이죠. 수산청은 없어졌습니다. 그 어업 지도본부인가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배가 어업 지도선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한 분이 북한에 갔다가 살해됐었죠. 그분이 바로 탔던 배가 어업지도선인데, 이 해양부 산하의 어업지도선이 3월 14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자 우리의 서해 2광구에 해당되는 바다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 장비를 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바로 외교 문제화 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감췄습니다. 이 사실을 SBS가 알고 지난 4월 8일 거의 한 달 된 시점에서 처음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은, 우리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시설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 이광구에서의 시추는 불법이다. 때문에 우리도
2005년 군산 먼 앞바다에 석유 수출을 시도했다가 2001년에 맺은 한중 어협협정 때문에 중국이 항의해서 중단한 바 있었고 2008년 중국도 이곳에 석유 시출 시설을 설치했다가 우리 정부가 항의해서 중단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2008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이걸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업지도선이 발견하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쉬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즉각 해명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면요. 그 중국이 시설한 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이 일을 담당할 부서를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하고 3월 5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의했으면 밝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 정부 사이트 청와대가 말합니다. 쭉 전합니다. 가서 보니까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요. 청와대는 3월 5일 NSC를 개최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NSC를 개최한 건 맞는데 그건 어떻게 알았느냐. 그날 북한이 지금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앞단계로서 뭔가를 쐈죠. 그걸 그날 쐈습니다. 그래서 그날 NSC를 열었다고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는데 그 보도에는 중국의 석유 수출권은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전합니다를 보게 되면 청와대는 3월 3일, 3월 24일, 그 다음에 3월 5일은 아까 보도자료는 안 뿌렸지만은 그날 했고 4월 7일 이 3월 3, 3월 24, 4월 7일에만 NSC를 연 것으로 청와대는 밝히고 있는데 4월 7일 날 NSC에서도 이 중국의 석유 수출권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중국 해양수산부가 발견했는데 대응 부서를 국가안보회의로 올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양수산부는 개형적인 경제부처이기 때문에 NSC의 멤버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제 군과 뭐 이런 거가 있는 국가안보회의가 대응하게 했다는 건데 아무것도 대응한 게 없죠. 그래서 대사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NSC에 군이 들어가고 국정원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 소방청에 있는 행정안전부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해양 문제의 주권을 지키는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NSC의 멤버가 아니죠. 이 석유 수출 시설권에 대해서는 우리 해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NSC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다루지 못해요. NSC가 이걸 다룬다고 하더라도 손발이 돼야 되는 해경청은 NSC 멤버가 아니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양경찰청을 안전행정부로 옮기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도 이 해경청에 해당되는 연안경비대 코스트가드는 우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국토안보부에 가 있습니다. 이걸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요. 지금 수산 분야는 조금 하고 있지만 그 외가 이제 항만하고 해운인데 해운하고 항만은 우리 국가 물류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고속도로하고 철도 닦는 거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싣고 가서 배로 가거나 또 하늘로 가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해운 항만을 같이 하는 게 맞죠. 원래 같이 하던 겁니다. 그것 떼고 나면 그럼 수산 기능이 남자 수산은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문제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를 식량부로 바꿔서 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필요 없죠. 진짜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수풀림이 있으니까 산림청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산불 날 때마다 국가 돈이 몇 조 원이 날아가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 그렇지 엄청난 손해가 보는데 그 불을 끄느라고 소방청이 준비하는데 소방청 산림청이 하는데 산림청은 새가 약해요. 저는 산림청도 불 끌 때 군도 경찰 소방 다 동원돼야 되니까 산림청도 안전행정부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을 강화하는 겁니다. 하여간 해양수산부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정통부와 더불어 없애야 할 부서, 통일부와 더불어 저는 4개의 부서로 딱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속였다. 문재인 정부가 속였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 해양주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이 NSC에는 지금 해양안전부가 안 들어가 있어서 해양 주권 지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정권 사람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안보 문제가 생기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어 전 부처, 해양부까지 들어오는 전 부처가 대응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통합방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통합방위법 제1조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전 개념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 도발. 우리나라에서 적은 누구냐?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을 우리가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킨 게 문재인 정권과 그 수하들입니다. 우린 적이 도발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은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수교를 해서 외교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럼 통합방위법이 있어봐야 중국이 석유시철 만들거나 우리 막 침해해도 대응 못합니다. 통합방위법은요, 제1조를 적의 침투나 도발이 아닌 우리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경청은 해양경찰이란 뜻이잖아요. 경찰권만 갖고 있는데, 미국의 해경인 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는요, 거의 군사조직입니다. 우리 경찰 중에, 중국 경찰 중에는 무경이라고 하는 무력경찰이 있죠. 과거 우리나라는 의무경찰, 전투경찰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더 강한 조직이죠. 사실상 군입니다. 우리 해경은 이름은 해경청으로 가더라도 준군사 조직화해서 앞으로 미국의 해안경비대는요, 일본까지 와서 일본과 우리 사이 공해로 빠져나가는 북한 선박을 검색까지 합니다. 자기네 영해하고 자기네 EEZ 바깥에서 작전합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먼 바다에 나가서 공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배를 치면은 그들을 붙잡아 와서 재판에 붙이는 걸 해야죠. 공해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해경청을 준군사 조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 만드는데 윤석열 정부는 좀 반대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자꾸 큰 배를 만들면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해군이 한 4만 밖에 안 되는데 한 5만으로 키워야 됩니다. 해병대가 2만 6천 되는데 그것도 필요한 조직이고요. 해경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이것도 더 키워야 됩니다. 배가 커지면. 그래서 저는 해군, 해병대, 해군을 합쳐서 10만으로 하자. 10만 해양 세력 양성을 주장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으로부터 우리 해양 주권을 잃고 해양 국익을 잃어버립니다. 해경청을 행정안전부로 옮겨라. 산림청도 옮겨라. 그 다음에 해군, 해병대, 해경을 10만으로 키워라. 그리고 통합방위법을 개정해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통합방위법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중국의 석유시철 시설을 한 거라 알고도 쉬쉬한 그 문재인 세력들을 처벌해라.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해양 주권 사수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